아이고, 부부는 일심동체라더니 아주 둘이 천생연분이십니다. 이 시국에 부인은 벚꽃놀이 보고 아베씨는 연애나 즐기면서 파티나 벌이고 있고 뭔 생각이에요. 정신 똑바로 못 차리겠어요 진짜. 지금 일본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쿠라지마의 남악산 정상 분화구에서 폭발이 있었고 연기가 분화구에서 3800m까지 솟아올랐습니다. 게다가 후지산의 본격적인 화산 폭발로 도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일본 정부 패널이 경고하고 있으며 만약에 분화가 시작된다면 수도인 도쿄에 화산재가 많이 쌓여서 고속도로는 3시간 안에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조차 일본을 버리고 있는 마당에 일본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번 사태와 관련된 문서가 노출된 것인데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여러분, 하시모토 토오루라고 전 오사카 시장을 아시나요? 와세다 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이자 변호사로서 예능에도 자주 출연했다가 인기에 힘입어 자민당에 입당했고 그 후 오사카 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일본에선 차세대 총리감으로까지 불리었지만 우리에겐 위안부 망언으로 익숙한 우익 정치인입니다. 위안부 망언 때문에 한국에서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언론의 문매를 맞고 일본 내부에서조차 지지율이 하락한 하시모토는 결국 임기를 마치기까지 몇 개월을 앞두고 스스로 사임했습니다. 오사카부에서는 1991년 사립 외국인 학교 진흥 보조금 제도를 만들어 분해 10개 교회 조선학교에도 보조금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하시모토 토오루 오사카부지사는 조선학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보조금 지급을 보류시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망언을 일삼던 하시모토 토오루 전 오사카 지사는 방송에서 일본의 시스템을 말하며 이번 사태에 아베의 대응은 신의 한 수다. 집단 면역으로 위기를 극복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토오루 전 오사카 지사는 결국에 발열과 기침으로 자가 격리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의 안일한 인식이 낳은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사태의 희생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곳은 일본이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일본의 환자가 얼마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보여주는 일본 정부 내부 문서를 현직 오사카 지사가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의 현 사태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후생 노동성 내부 문건이 유출된 것인데요. 오사카부의 요시무라 히로우미 지사가 자신의 트위터에 후생성이 작성했다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전 오사카 지사는 병에 걸려서 이번 사태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현직 오사카 지사는 내부 문서를 유출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오사카 지사들이 방식은 다르지만 이번 사태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고공분투하고 있네요. 요시무라 지사는 해당 문건은 단순한 지식인이나 해설자가 작성한 것이 아닌 국가가 작성한 서류라며 문건의 내용이 중요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문건 속 숫자를 무시할 수 없어 공개를 하게 되었다며 트위터에 공개했습니다. 요시무라 지사가 공개한 문건은 오사카부와 효고현 전역의 감염원 불명인 감염 세대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 명이 만드는 2차 감염자 수의 평균치가 1을 넘고 있다. 이런 추세로 보이지 않는 집단 감염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인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47개 도도부현 극히 일부 지역만으로도 현재 일본 전체 감염자 수를 넘어설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가 늘고 있고 감염 집단이 연쇄적으로 생겨나 급격한 증가가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는 진단도 함께 담겼습니다. 이러한 감염자 수의 증가로 중증자에게 의료 제공을 하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문건에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단도 못하고 대비도 못하고 아베의 와이프는 벚꽃이나 보러 다니고 아베는 자신을 비판하는 의원들에게 침튀기면서 말하지 말라고 핀잔이나 주고 있고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지역별로 이번 사태 유행기에 경증 환자가 의료기관으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진료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후생 노동성도 중국 확산 상황과 일본 인구 근거로 추산한 결과에서도 의료체계의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의료체계가 개판 5분 전인데 진단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이번 문건을 두고
요시무라 지사는 일본의 한 방송에 출연해 이 비공개 문서는 후생성의 의료 전국 국장이 가져온 것이지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오사카와 효고현은 곧 감염 급증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트위터 내용과 방송이 빠르게 전파되면서 일본 국민은 저마다 불안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 전문가 외에 관계자 또한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폭발적인 감염 증가 가능성과 그에 따라 지역 의료 체계가 받게 될 영향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외신인 블룸버그 통신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일본 내 감염자 수 급증이 머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 등을 염두에 둔 일본 정부가 그동안 환자 수를 억제하는 데 집중했지만 곧 감염 급증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정책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해당 트위터 내용과 방송이 빠르게 전파되면서 일본 국민은 저마다 불안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본 정부는 요 모양 요 꼴이 될 때까지 무엇을 했으니까 일본이 의료에 있어 한국에 뒤처지기 시작하는구나. 국가가 제대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만들지 않으니까 엉망진창이다 등의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쓴소리를 하는 것은 일본 네티즌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언론부터 고이즈미 전 총리까지 가세 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야당을 무시하는 등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독불장군식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치적 스승인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도 아베 총리가 사학 비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아베 총리가 장기 집권하면서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 초청자 명부가 파기된 것에 관해 아주 갈 때까지 가버렸다. 겁도 없이 이런 일을 잘도 저질러 버렸구나 라며 장기 정권으로 자신감이 붙을 대로 붙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베의 정치적 스승인 고이즈미 전 총리조차 아베의 잘못을 지적하며 물러나라고 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가 신입생과 신입사원들에게 감염증이 앞으로 인생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는 응원 메시지를 보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트위터에 신입생과 새롭게 사회인이 된 여러분들 축하드린다며 직접 이들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함께 전했습니다. 이어 아베 총리는 현 사태가 경제와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불안해하는 여러분, 그리고 힘든 어려움 속에서 오늘을 맞이한 분도 계실 것이므니다. 그러한 경험도 분명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큰 자산이 될 것이므니다. 언젠가 그때는 힘들었지만 모두 노력해 극복했네.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밀폐, 밀집, 밀접 등 3가지 밀을 피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행동을 취하셔야 하므니다. 우리는 젊은 여러분의 힘을 기대하고 있음니다. 얼굴을 꼿꼿이 들고 앞을 향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음니다. 라며 젊은이들에게 함께 힘을 내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아베 총리의 응원 메시지를 곱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사람이 희생돼 나가는 상황에서 인생의 자산이 웬 말이냐. 이번 사태는 정부의 무대책에 따른 인재다 라는 반응이 중론을 이룹니다. 이렇게 아베 신조에게 굵직한 사건이 빵빵 터지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도 연예인들과 벚꽃놀이를 즐긴 사진을 한 매체가 폭로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도쿄도는 벚꽃으로 유명한 우에노 공원 등 도립공원에서 음식을 먹으며 즐기는 벚꽃놀이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일본 시민들은 어리둥절하고 있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아베 총리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위원회에서 도쿄도가 야외 모임 등 자제를 요청한 가운데 아키에 여사가 도쿄 내에서 벚꽃놀이를 즐긴 데 대해 도쿄도가 자제를 요청한 공원에서 벚꽃놀이 같은 모임을 한 것은 아니므니다. 따라서 문제가 전혀 없으므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우에노 공원에서 꽃놀이를 즐긴 게 아니므로 문제가 전혀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아키 여사에게 설명을 들었다면서 지인과 레스토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벚꽃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했는데 레스토랑 부지 내 벚꽃 아래서 촬영을 했으므로 공원에서 한 것이 아니머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으머니다. 냉정하고 정확하게 사물을 봐주십시오. 아키에 여사의 모임은 도쿄도의 자제 요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번 사태가 대두되고 심각해진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연일 총 11차례나 회식을 즐겨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기 KF-X 공동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구매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뒤통수를 친 것이죠. 만약 인도네시아가 KF-X 공동개발에 손을 떼고 라팔 전투기 구매로 방향을 전환한 사실이 공식 확인될 경우 한국은 개발 비용 조달과 개발 후 수출 전략 등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6일 프랑스 국방부 장관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통화를 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은 이번 통화에서 인도네시아가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는 문제가 논의됐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현지의 한 TV 방송은 관련 내용을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연말까지 프랑스 전투기 36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프랑스와 인도네시아 간의 논의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일부 매체들은 인도네시아가 48대의 전투기를 구매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월에도 비슷한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프랑스를 방문했을 당시 라팔 전투기와 스코르펜급 잠수함의 구매 방안을 논의했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죠. 아무튼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일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해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미 KF-X 사업에 2272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제 와서 공동 개발 계획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외신 보도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측의 의중도 함께 파악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8조 7천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양산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한 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48대를 현지 생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부터 지급을 미뤘고 현재 5천억 원가량 분담금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에서 발을 빼면 KF-X 수출 물량은 그만큼 감소하고 한국의 개발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게 됩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공군에 배치된 타우러스 또는 차세대 타우러스 350K2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을 KF-X 체계와 통합해 수출하는 전략을 지금부터 수립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인도네시아의 핵심 인사들이 한국을 급히 찾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졌는데도 입국을 합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때문입니다. 이번 방한단은 장관 4명에 보좌진, 경제인까지 총 40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16일 인천공항 도착 후 코로나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이 나오는 대로 격리를 면제받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장관들은 18일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서명식에 참석합니다. 이들은 해당 일정 앞뒤로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등 한국 기업 고위급을 면담하고 산업 현장을 방문한 뒤 19일 오전 귀국길에 오릅니다. 작년 11월 25일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타결 공동선언에 서명했고 이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에 정식 서명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은 상품 부문에서 인도네시아의 최애국 대우를 확보하게 됩니다. 한 아세안 자유무역 협정보다 인도네시아 측 시장 개방 수준을 약 13%포인트 높이게 됩니다. 한국에게도 불리한 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경제부문 장관들이 이런 엄정한 시국에 총 출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도네시아가 얻을 것이 더 많다는 것이겠죠. 그만큼 한국 기업 투자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과 코발트, 망간 생산국으로 2030년에 전기차 산업허브가 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는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 등 배터리 업체를 끌어들이는 노력을 해왔죠. 따라서 LG와 협업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LG 솔루션이 북말루쿠 등의 니켈 광산 채굴 사업부터 재련 산업, 자동차용 배터리 생산 공장까지 한꺼번에 투자하도록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방문 기간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양해 계약서든 투자 의향서든 무엇이든 체결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방문 기간 중 여전히 체결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입장입니다. 한편 LG는 에너지 솔루션 분야 말고도 SI 사업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가려고 합니다. LG CNS가 1,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국세 시스템을 수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계약은 역대 전자정부 수출 사업 중 시스템 구축 단일 계약 기준으로 최대 규모입니다. 국내 공공 IT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LG CNS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라는 점이 인상적이죠.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IT 분야 교류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디지털 정부 경험을 전달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인도네시아의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117개 기관 600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3년 디지털 정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IT 분야 외에도 여러 분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2년간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수자원 개발에 필요한 현황 파악에 나섭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15일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와 이 같은 내용의 국장급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다고 지난 14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남동부의 플로레스 섬은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개발이 더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물 관리에 필요한 기초적인 수문 자료가 부족해 수자원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곳이죠. 환경부는 2022년 말까지 30억 원을 투입해 플로레스 섬의 수문 자료 감시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수문 관측소 7곳과 종합상황실 설치를 지원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이 플로레스 섬의 홍수 피해를 줄이는 한편 장기적으로 농업 생산량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상 한국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환경부 측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MOU 체결로 인도네시아와의 물관리 협력이 진전돼 우리 기업의 신남방 물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 이번 사업이 플로레스 섬의 디지털 수재의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최근 우리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장기적인 이익을 취하겠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플랜을 파악하기는 어렵네요.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세계에서 4번째로 많습니다. 중국, 인도, 미국 다음이죠. 면적은 14번째로 큽니다. 그런데 아직 미개발 지역이 많고 IT 분야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향해서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요. 한국도 장기적으로는 더 효율적인 외교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